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CES 2022 참관 기자의 스케치를 들어보겠는데요. 지금 우리가 사실은 5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45분 쪽으로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그 관광본 서울경제부국장께서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고 국장님 시작해 주십시오.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. 제가 종합 정리하는 그런 형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과학기술 혁신 흐름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등의 이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,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팬데믹, 이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? 네. 먼저 과학기술 혁신 흐름에서 보면은요, 업종 간 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 초연결, 초융합의 가속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 AI나 IoT, 5G, 6G, 이런 또 AR, VR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공연이나 쇼핑, 뭐 영화를 즐긴다든지 로봇 등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식이죠. 또 내 아바타가 이제 온라인에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 보니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 사람과 로봇,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메타 모빌리티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.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이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회의도 하고 또 집에 있는 로봇에다가 청소도 시키고 또 애견, 애묘, 사료도 주라고도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펼쳐지겠더라고요. 또 롯데부스도 가봤는데요. 그 온 오프라인 그 융합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여서 인상적이었고요. 롯데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그 UAM을 타고 한강변의 그 수직 이착륙 시설에 내려서 자율주행 셔틀로 갈아타고 목적지로 가게 하겠다, 이런 구상도 비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삼성은 그 AI 아바타가 비서 로봇이나 이 가사 보조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미래상을 보여줬는데요. 그 글로벌 가전사들하고도 이 IoT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가정에서 여러 브랜드의 IT 기기를 제어하겠다, 이런 계획도 피력했습니다. 또 삼성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운전석 이 디스플레이에 각종 운전 정보를 AR로 표출하는 그 차를 내놨는데요. 그 보행자를 좀 알려주고 또 횡단보도를 또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번에 그 CES에서 보니까 그 메타버스의 이 현실과 같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 로봇 등 기기와 장비를 연결해서 이 관리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단초를 봤거든요. 그리고 또 이 업종 파괴나 이 업종 융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일본 소니가 그 세단과 SUV 전기차 이 모델을 내놨지 않습니까? 또 촬영용 드론과 인공위성 카메라도 전시를 했는데요. 그 애플도 전기차를 3년 내에 내놓기로 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과 LG도 맘만 먹으면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좀 언뜻 그렇게 궁금증도 들었는데요. 아마 삼성, LG, SK가 2차 전지 배터리 강자로서 직접 전기차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면은 기존 자동차사들을 경쟁자로 몰아서 조금 주저하지 않나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또 이번 CES에서는 그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는 이 레벨 4 단계 이 미국의 이 투심풀 자율주행 트럭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. 이 트럭은 작년 말에 애리조나주에서 이 128km 자율주행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. 지금 미국은 그 50개 주 중에서 한 8개 주에서는 트럭의 자율주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은 이 장차 이 트럭커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,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GM도 전기차 이 픽업 트럭을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. 2025년까지 그 픽업 트럭, 이 로봇 배송 서비스도 하고 또 자율주행차, 에어 택시도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재밌게 봤던 게 그 자동차에다가 전기 잉크를 이렇게 함유해서 전기 자극을 주면은 색상이 달라지는 그런 기술도 BMW가 내놨더라고요.
그다음에 차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일부 설치한 이 차도 전기차도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. 그러니까 낮에는 이 태양광 발전, 그다음에 저녁이나 흐린 날에는 이 배터리를 전기원으로 이게 쓰겠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 이 태양광 발전 이 전환 효율이 최고 한 24에서 25% 정도거든요. 이걸 한 35%까지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? 병행해서 하겠다,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을.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보니까 올 3월에 자기들이 처음으로 자율주행 대형 이 선박의 대양 항당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은 선박, 기차 등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요. 그다음에 아까 그 로봇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요건 좀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? 저도 한번 말을 붙여봤거든요.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눈썹이나 눈꺼풀을 들었다 올렸다 막 하고 눈도 깜빡이고 막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틀고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네가 인간과 대화하는 걸 즐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즐긴다고 또 이렇게 답도 해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었고요. 하여튼 그 메타버스와 함께 요즘 그 화두로 떠오른 게 NFT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미술품이나 이렇게 공연 등을 NFT로 만들어서 수십억 원 또 심지어 수백억 원에 팔기도 하는데요. 이게 과연 확고한 미래 트렌드가 될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어떤 그 튤립 투기 파동처럼 될지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뭐 미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이창진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히 밝혀주셨는데요. 그 우주관에서도 보니까 아까 우주 왕복선 이 드림 체이서가 그 내년 초에 한 6톤 화물에다가 10명 정도 승객 싣고 한 15번에서 30번 정도 이 재사용에 도전에 나서겠다. 그것도 좀 유심히 봤고요. 또 김덕수 한양대 교수님이 그 위성 충돌 회피 방지 등의 그런 그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보여가지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 미국 공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요. 하여튼 우주는 미래 성장 동력과 또 튼튼한 국방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첩경이고요.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도 올해까지 지금 4년 연속으로 국제우주포럼을 열거든요. 그래서 오는 6월 15일과 16일에 워커힐로드에서 또 우주포럼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신정부에서도 모쪼록 좀 우주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. 그리고 저도 지금 어디 대학에 푸드테크 최고위 과정도 다니고 있는데 푸드테크가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 제가 한번 유심히 다 봤는데 그 다양한 대체육이나 이런 배양육 뭐 이런 거 하면서 음식과 기술의 최신 융합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 작년에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 그 바이오밀크라는 회사가 인공 모유 제품을 내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하여튼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푸드테크 쪽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친환경도 주요 테마였는데요. 그 탄소 배출 저감, 뭐 전기 스노바이크라든지 또 수소 레이싱카도 재밌었고요. 또 삼성은 뭐 3년 내에 모든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쓰겠다 이런 에코 경영을 선언을 했고요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경영진이 나서서 현장에서 전략 회의를 열고 뭐 카본 투 그린 이런 탄소 중립을 다짐하는 것도 봤습니다. 그다음에 뭐 일본 파나소닉도 그린 임팩트 캠페인을 내놨고요. 그다음에 중국 TV 제조사 하이센스도 뭐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환경 친화적인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. 지금 그 EU와 미국이 주도해서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EU는 뭐 당장 내년부터 전기나 시멘트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다 탄소 국경세를 시범 시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계획인데요. 지금 국내에서도 뭐 철강사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좀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ESG 쪽도 이런 메가 트렌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가보니까 그 체열 없이 센서로 혈당을 확인하거나 또 소변 검사 단 2분 만에 그 신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내놔서 재밌었고요.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원격 의료가 될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에보트사가 15분 만에
코로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무료로 나눠줬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호텔방에서 혼자 해봤는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 혁신 기술 트렌드 소개는 이 정도로 좀 제 단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유심히 중점을 뒀던 게 미중 과학기술 이 패권 전쟁 그런 측면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CES에서 보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한 웨스트간을 새로 만들긴 했는데 훨씬 더 넓어졌죠. 하지만은 참가 회사가 2년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, 한 2,200개밖에 안 되고, 면적으로 보면은 워낙 메이저 회사들이 많이 불참했기 때문에, 미국과 중국의 메이저 회사들이요.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전시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.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 기업들이 미중 패권 전쟁도 있고, 코로나19도 부담스럽고 하니까, 유럽으로 또 많이 눈길을 돌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. 여하튼 중국이 빠진 자리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벤처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해서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좀 봐서 자긍심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은 이렇게 전시회만 보고 무슨 컨퍼런스 CEO들 발표만 들으려고 갔던 건 아니고요. 그 나라 기업인들이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서경 CES 과학기술 포럼을 했거든요. CES 전시장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호텔에서 했는데요. 그래서 1부는 실리콘밸리 혁신 생태계, 그다음에 2부는 미국 대학의 기업가 정신과 기술 사업화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간 산학연정 전문가들과 같이 그렇게 한번 집중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국장님, 조금 죄송한데요. 하여튼 좀 압축해서 조금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좋습니다. 예.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.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예. 하여튼 제가 이제 거기서 느꼈던 거는 5월 10일에 출범하는 차기 정권이 좀 G5로 도약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과학기술력을 좀 갖춰야 된다. 그러려면은 이 대학과 출연연의 파괴적 혁신을 좀 꾀야 되고 무엇보다 차기 지도자가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제언을 하고 싶은 거는 좀 차기 정부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주요 세계 혁신 클러스터에다가 좀 과학기술 대사를 둔다든지 하여튼 과학기술을 경제와 안보 패키지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한미 정상회담을 또 하게 될 텐데 좀 실리콘밸리에 들러서 좀 글로벌 혁신 기업인들과 유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봤던 건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. 이건 좀 굉장히 압축을 좀 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공공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공공장소, 다시 말해서 공항이나 식당이나 공연장이나 카지노나 뭐 등등에서 뭐 QR 체크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N95 마스크 쓴 사람은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고요. 뭐 겨우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 대충 쓰는 수준이었는데 이거 좀 심하다.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가면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텐데 그 풍토병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.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차기 지도자가요. 우리 대한민국을 좀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. 하여튼 뭐 설날인데 오늘 장시간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.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국장님 이렇게 속도감 있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지금까지 기자의 감으로 또 기자의 시각으로 본 CES 2022를 잘 이렇게 스케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.